반갑습니다. 오늘 RR랩 이제 시즌 2 첫 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루비 온 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가이드 인덱스에 보시면은 왼쪽 컬럼에 입문하기와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이제 심화 학습을 위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 공부해야 될 것은 에셋 파이프라인의 개념입니다. 레이즈나 3.1부터인가 아마 이 에셋 파이프라인의 개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작업 효율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데 처음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여기 왼쪽 컬럼에 있는 MVC 내용을 쭉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한 내용, 한 기간을 우리가 시즌 1이라고 이름을 짓고, 오늘부터는 이제 시즌 2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 왼쪽 컬럼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쨌든 Start Here, 여기서 입문하기 내용에서 Getting Started with Race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수용을 하면서 하나의 블로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블로그죠. 이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몇 번 나눠서 하게 될 거고, 이거를 한 두세 차례 진행하면서 끝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모델, 뷰, 앤 컨트롤러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RR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 11월 12일 날 첫 번째 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아무도 없고 저 혼자죠. 네, 그때 이제 몇 사람 모여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양은 이제 부스트랩, 요새 아주 한참 유행하고 있는 트위터 부스트랩을 써가지고 이제 다시 작업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이제 해가지고 간판도 좀 우리 강 대표가 직접 만들어가 갖다 붙이고, 안에 도배는 아니지, 문도 뭐 도배를 해서 붙이고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작업을 쭉 했었죠. 그래서 이제 쭉 진행에 대해서 1회, 2회, 2주마다 진행을 했었고, 토요일 날. 그래서 10회, 또 중간에 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스페셜 랩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또 했었고, 그래서 14번째를 진행해서 이제 시즌 1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RR랩이라는 이름을 도메인을 써가지고 이제 워드스토리.net에다가 이제 이렇게 도메인 써서 시작했죠, 이름을. 근데 워드스토리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레이스 가지고 만든 이제 SNS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조금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서 레이스 개념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랩의 도메인 이름이죠, RR랩. 너무 길어서 RR랩 YG를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는 아주 빨간색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었고, 이건 뭐 디자인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부스트랩을 써서 새로 껍데기만 싹 바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위에 상단 이런 것들 다 부스트랩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작업한 거 없습니다. 갖다 쓴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구성을 했었고요. 최근 글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 여기 이제 그 루비 온 레이스 가이드를 제가 이제 번역 작업을 이제 하는 거를 쭉 올려놨고요. 최근에는 제가 루비 온 레이스에서 독 레이스로 이제 번역해서 올리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작업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이 포맷을 공식 홈페이지에 그 포맷을 그대로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R 붙은 게 지금 작업을 완료한 것들이고, 나머지 것, 요 왼쪽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그 아까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여튼 제가 계속 작업을 틈나는 대로 해서 여기 다 KR이 붙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거기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또 엊그저께 제가 또 이제 블로그로 또 하나 우리 강의 이제 우리 각각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블로그 없는데 블로그 써야겠다 해서 블로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블로그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제가 해피레이즈라고 이름을 제가 그냥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8 일주일 아니야 한 7, 8일 걸려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부스트랩을 써가지고 작업을 해서 아주 간단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소위 블로그에서 기능하는 것들은 대충 우선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태그 다는 것 기능까지 해서 다 만들어놨고요. RSS 피드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강의 진행하면서 이런 기능 구현들 이런 걸 하나씩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를 GitHub에다가 공유를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고 공부하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정창호 씨도 지금은 바빠서 못했지만 그 프로젝트 시작했죠. 블로그. 제거 블로그는 바꿔 왔어요. 어젯밤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같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한영을 갖다가 i18n 이용해서 한영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i18n을 쓰게 되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죠. 로케이를. 근데 최근에 글로벌라이즈 3라는 제목을 쓰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까지도 동시에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제가 지금 영문으로 바꿔놓은 게 지금 영문인가요? 영문이네. 보시면은 맨 밑에 요거를 테스트 할게요. 지금 요거는 지금 영문 상태 잉글리시 로케일인데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누르면 바로 한글로 가죠. 컨텐츠까지 다. 이런 제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컨텐츠까지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railscaster.com에서 ASCII 거기에 이제 컨텐츠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영문으로 들어가서 편집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작업해서 저장하면 되고 여기 쓰는 거는 이제 WMD 에디터라는 마크다운 에디터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입력하면은 리얼타임으로 프리뷰가 보이게 되고 또 리얼타임으로 프리뷰가 만들어지는 그 코드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작업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WMD 에디터라는 제목을 쓰면 이런 에디터도 아주 손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 jQuery에서 토큰 인풋이라는 jQuery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은 이런 거 있죠. 태그를 입력할 때 이제 뭐라 할까요? ROR 랩 치면 그죠? 등록된 게 없어서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추가돼서 태그가 등록이 됩니다. 지금 저게 아작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작스로.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에 ROR이 지금 박히면서 태그 테이블에 여기 등록이 되고 다대다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쓴 거죠. 저것도 뭐 제 기술력은 별로 없고 그걸 이용하면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여기다 제가 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ROLab을 운영해서 제가 뭐 짬이 나는 대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Ruby on Rails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을 독레일 형태로 해서 우리 내부 웹서버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ilscast.com이라고 유명한 스크린캐스트, 레일즈에 대한 스크린캐스트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주 저도 저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쪽에 있는 라이언하고 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글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화 작업이 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영문이 잘 안 들리면 그걸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그 ASCII-CAS.com에 그 번역하는 GitHub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 쭉 많은 것 중에 제가 번역해 놓은 거를 여기다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넘버 왼쪽에 있는 에피소드 넘버가 있는데 여기에는 앤드류 킴이라는 분이 그 전에 자기 그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중복돼서 번역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전 거 연결해 놓겠다고 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블로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해피레이스 시즌 2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행 내용은 가이드 내용을 가지고 MVC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프로젝트 주제에서 한 2주 동안 각자 작업한 내용을 10분 발표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용한 재미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일단 요 간단하게 제가 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비는 루비 앤 레이즈와 웹 개발 랭귀지로서 그 역사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루비가 제법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93년에 스타트 됐다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마츠모토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그때 루비를 93년도에 만들었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자바, PHP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간이 개발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파이썬이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고 또 루비 랭귀지로 만든 프레임워크가 루비 온 레이즈면 파이썬으로 만든 것은 짱고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 1년 전에 짱고로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바, PHP, ASP, JSP 이렇게 개발 역사가 있는데 사실 루비는 그동안에 한 94년 발표 후에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후에 미국의 이 한슨이 루비 온 레이즈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37 시그널스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던 차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보니까 저런 MVC 모델 방식의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루비 온 레이즈가 2004년도에 발표되고 아마 2005년도부터 퍼블릭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간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주 이 한슨이 멋진 디자인. 이 한슨이 또 카레이서인가 봐요. 차에 굉장히 미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37 시그널스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딱 크리에이터 오브 루비 온 레이즈라고 딱 써놨어요. 루비 온 레이즈 자기가 만들었던 창시자다 해놨고 그다음에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카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뭐 사진 보면 차 같은 그림도 많이 붙여놨고 자기 일한 회사 써니서 시그널스에서 소개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 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츠 유키로 마츠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는 무엇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루비 온 레이즈 가이드에 보면은 레이즈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죠. 레이즈는 줄여서 쓰는 말이고 정식으로는 루비 온 레이즈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레이즈라는 것은 언어는 아닙니다.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걸 만든 것은 루비 랭귀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랭귀지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의 약속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일단 돌아가는 흐름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뭐랄까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면 빠르다는 걸 느끼고 또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편하다. 어디에서 뭘 작업을 내가 하면 되겠다는 걸 코드를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 위치를 내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 들어가서 뭘 손보면 해결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코드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메인터넌스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량을 상당히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다. 아주 유용한 잼들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요 굉장히 코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미 유능한 레이즈 개발자는 코딩을
프로젝트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급기야는 이런 개발 방식을 MVC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루비 온 레일스 프레임워크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정말 레일스웨이, 레일스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 온 레일스는 MVC라는 그런 개발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하고 액티브 레코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이제 모델 개념, 모델은 하나의 클래스로서 루비 온 레일스에서 클래스로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액티브 레코드 모듈입니다. 액티브 레코드 모듈이기 때문에 액티브 레코드가 어떤 DB랑 붙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YAML이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파일의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개발할 때는 MySQL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를 쓸 수도 있고 오라클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라클은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계없이 일반화된 액티브 레코드 작업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감을 없앨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간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가 사실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웹 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받아들여서 라우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그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내줄 그런 뷰 템플릿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일스는 이제 사실 레일스에서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RY라고 그러죠. Don't repeat yourself입니다. 절대 반복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코딩할 필요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뭐 다른 랭귀지도 개발 랭귀지도 이런 DRY를 지향하는 랭귀지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레일스에서는 이러한 DRY를 하기 위해서 리팩토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리팩토링 함으로써 코드를 아주 깔끔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OC. COC는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이라고 그런 약자로 줄여서 COC라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하기 전에 설정을 미리 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레일스 프레임워크에 이미 다 돼 있고 개발자는 그저 그 원칙, 약속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된다. 컨벤션, 규칙을 지켜라. 이제 하다 보면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바로 이것이 COC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ST 방식입니다. REST는 제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지만 저기 들어가면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REST가 뭐냐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제 레일스 개발하다 보면 RESTful 방식에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 개념을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REST라는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웹 개발할 때 우리가 URL 같은 그런 리소스의 아이덴티파이어, 리소스의 그 확인자 같은 것을 URL에 있는 정보를 실제 웹 리소스와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REST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URL에 쓰는 이런 그 세그멘트들, URL 세그멘트들이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쿼리해 오는데 직접 쓴다든지 하여튼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스타일 시트를 연결하는 거와 연결시키는 그 의미 있는 그런 세그멘트를 쓰지를 않는데 이 REST 방식에는 URL에 있는 모든 세그멘트가 실질적인 자원들하고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REST 방식의 결합 방식입니다. 저거는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전공한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 딜리터 슬래시 포토스 이제 이런 이제 URL 링크를 생각한다면은 이 왼쪽의 딜리트는 HTTP의 버브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URL에 가는 것이 포토스 컨트롤러의 17번 포토 레코드를 연동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REST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내용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URL을 리소스와 연결시키는 방식의 그런 개발 패턴을 REST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소스의 어떤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또 그러는데 어쨌든 요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레일스 프레임워크로 웹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개발 환경을 보시면은 뭐 맥에서 할 수 있고요, 리눅스, 우분투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보면은 가장 좋은 개발 환경은 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스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든 랭귀지는 루비 랭귀지로 만들었죠. 루비는 현재 1.9.3 버전에 패치 버전 125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업그레이드 될 거로 생각하는데 패치 버전이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RVM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패치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루비 온 레일스는 3.2.6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2.5가 나왔는데 아마 시큐리티 패치를 하면서 3.2.6을 긴급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2.6을 빨리 바꿔라는 그런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루비나 또 레일스 버전이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젝트를 할 때 버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VM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RVM은 무슨 루비 버전 매니저고 또 루비가 설치될 때 필요한 루비 잼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를 때 다른 루비 잼을 쓰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RVM 쓰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그 다음에 기트입니다. 기트는 이제 SCM이죠. 소스 코드 매니저인데 기트를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기트의 유용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코드 관리, 버전 관리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이제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SVN이죠? SVN을 주로 이제 많이 썼었는데 레일스에서는 그 기트를 표준 SCM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트를 조금씩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레일스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서버에 배포할 때 사용하는 카피스트라노 잼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카피스트라노 잼은 git 소스를 그대로 서버에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FTP로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 놓아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엔진야드에서 릴리스한 맥용 또는 이제 윈도우즈용 레일스 인스톨러를 이용하면은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일스 인스톨러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엔진야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저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맥용과 윈도우즈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에디터. 실제로 레일스 작업할 때 코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에디터는 뭐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걸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면 그냥 에디터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레일스 프레임워크의 모든 자원을 IDE 환경에서 다 불러들여서 개발자로 하여금 코드 템플릿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IDE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재 쓰고 있는 것은 RubyMine IDE를 쓰고 있고요. 또 RedRais라는 그런 또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뭘 쓰냐는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메이트는 가장 유명한 Ruby on Rails 개발할 때 쓰는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그러나 저기에 이제 한글이 잘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금 약간 리바이즈 되면서 멀티바이트, 2바이트 코드 랭귀지를 조금 지원하긴 한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빔 아시죠? 빔은 이제 리눅스 환경에 쓰는 기본 에디터죠. 저 빔도 필요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텍스트메이트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에디터로서 Sublime 2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크로스 OS죠. 윈도우, 리눅스 다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리눅스에서 Sublime 쓰면은 한글이 깨진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에디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RORLab 튜토리얼 추천 사이트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저기 간단히 제가 설명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레일스 개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롭게 레일스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레일스 개발 환경이 다 설치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개 레일스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잼 인스톨을 해서 레일스를 레일스도 하나의 잼입니다. 잼 루비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잼으로서 잼이 설치되어야 되죠. 그래서 잼 인스톨 레일스 하면 설치가 되고 레일스 버전 최근에 3.6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것은 보면 레일스 new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만들어지는데 레일스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3입니다. SQLite 3인데 나는 이걸 쓰고 싶지 않고 MySQL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D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써서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디폴트가 SQL 3가 아니라 MySQL로 바뀌어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사실은 해보면 MySQL 하는 것보다도 SQLite 3로 그냥 디폴트 쓰는 게 편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MySQL을 안 하고 SQLite 3를 해도 전혀 배포할 때 MySQL 3로 배포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ite 3는 서버가 필요 없죠. 그야말로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ite 3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MySQL은 MySQL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에게는 MySQL 3 서버를 설치한다는 그 부담감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레일스 프레임워크에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를 쭉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하죠. 몇 가지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지만은 개발자가 주로 작업하게 되는 것은 앱 디렉토리입니다. 앱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러, 모델, 뷰 이런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메일러, 헬퍼스, 에셋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에셋이라 해서 이미지와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을 한 곳에 몰아놓고 있고 또 컨트롤러,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 뷰즈에서 각각 디렉토리가 컨트롤러별로 뷰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고 모델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로 작업하게 되는 것은 앱 디렉토리에서 주로 작업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정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루비 앤 레일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YAML 파일을 만들어요. YAML 파일을 config 디렉토리에 database.yml 파일 안에다가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만듭니다. 레일스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어주면 레일스가 자동으로 디폴트 또는 -D를 써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보고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변경해서 쓰면 되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레일스는 세 가지 방식의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개발 환경, 그리고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디벨로퍼, 테스터, 프로덕션 모드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은 프로덕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다른 걸 쓰게 되면은 실제로 운영 배포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어댑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발 환경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션 어떻게 하느냐?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레이크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db create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뭐로? database.yml의
커넥션 정보를 이용해서 DB를 생성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종 안 해도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레이크는 뭐냐? 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루비 환경에 쓰는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느냐? T를 쓰게 되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있고 해서 요거를 기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raise new 블로그 하면서 쭉 만들었던 그런 템플릿 파일들이 이미 작게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이 다 만들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컬 웹 서버를 구동을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raise s 아니면 raise 서버라고 다 쳐지지만 raise는 긴 거 싫어합니다. 아주 짧게 씁니다. 그래서 raise s만 해도 로컬 웹 서버가 디폴트는 웹블릭이라는 웹 서버가 있습니다. 웹블릭 서버가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로컬 브라우저에 이렇게 3000 포트가 기본 포트거든요. 개발 포트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Welcome Aboard라는 그런 스모크 테스트 하는 그런 페이지가 뜹니다. 이게 뜨면 제대로 지금 생성이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데모인데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많은 것을 못하고 시간이 지금 얼마나 경과가 됐나요? 1시간 됐구나. 어쨌든 예, 요거까지만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터미널을 하나 띄우고요. 정창호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포스터가 안 눌렀는데. 자, 아까 나온 대로 레일스 뉴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이름 해서 우리는 그냥 디폴트의 데이터베이스 SQLite 3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RVM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한 디렉토리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이용해서 현재 RVM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RVM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비 버전 관리하는 그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VM 명령에서 현재 gemdir, gem 설치해 있는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은 현재 루비 패치 1, 2호로 되어 있는데 gem set에 대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면은 제가 raise 6 gem 6 설정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gem셋이 raise 3.16으로 바뀌었고 이미 제가 gem셋에다가 gem들을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raise new 그다음에 블로그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또 블로그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블로그를 일단 그러면 삭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다시 raise new 하고 블로그 그럼 이제 제대로 템플릿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설치가 되면 그 다음 블로그로 이동하고요. 자, 블로그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서버로 띄워볼까요? raise s 하면 에러가 뜨네요. 무슨 에러가 뜨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바인드 뭐가 하나 좀 쓰고 있단 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트를 중복에 써가지고 이미 그 TCP 서버가 이미 사용되기 위해서 에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포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포트는요, 이 3000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바꿀 때는 이렇게 P 다음에 쓰는 포트를 4로 바꿔보겠습니다. 4000 포트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4000 포트 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제 로컬도 L자로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L자만 치면 됩니다. 3000이 아니라 4000. 아주 게으른 거예요. 긴 건 싫으니까. 그래서 다들 뜨죠. 이렇게 뜨면 이게 제대로 이제 스모크 테스트가 되면서 이제 뜨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간단히 요거 about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된 환경을
알려주는데 이런 정보가 있죠. 자, 요걸 똑같이 그러니까 그 커맨드 라인에서 쓸 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p 블로그 레이크 명령에 중에 about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크 about 치면 그거 아니에요. 저기 레이크 about 치면요. 아까 그 정보가 뜹니다. 그 정보가 쭉 뜬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저거 안 띄워도 현재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이 어떤가 볼 때는 레이크 about를 치면 저걸 다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제대로 좀 생성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제 처음에 만드는 거 포스트라는 걸 하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자원을 이제 포스트라는 자원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여기 그 자원을 만든 방법에는 사실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즈에 보면요, 제너레이터 G죠. 레이즈 G라고 치면요, 레이즈 G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카폴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리소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세 가지가 리소스를 생성해주는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즈 제너레이트 그 다음에 모델 해가지고 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 포스트의 속성을 우리가 정해 줄 수 있죠.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이전에는 속성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요 스트링이 디폴트 데이터 타입이라서 생략해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포스트 모델에 대한 템플릿 파일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생성자 제너레이터 중에 스카폴드라는 생성자를 쓰고 포스트를 똑같이 정의를 해주게 되면 컨텐트는 우리가 텍스트로 정의합시다. 스트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저 스카폴드가요, 모델도 만들어주지만은 뷰 템플릿 컨트롤러 다 만들어. MVC, 그러니까 포스트 리소스에 대한 MVC를 다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저렇게 치면은 일단 제너레이터가 관련된 파일들을 쭉 이렇게 다 만들어주죠. 저런 거를 개발자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저렇게 만들어.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레이즈가 액티브 레코드를 호출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주고 또 모델 클래스 파일인 포스트 RB 파일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 포스트 클래스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그냥 레이크에 db migrat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저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작동이 합니다. 실행이 돼서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포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뭐 확인을 원하시면 raise db 콘솔이 있습니다. 테이블스. 자, 테이블스입니다. 테이블스 먼저 포스트 만들어졌죠? 자, 재밌는 거는 여기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아이고, 셀렉트. 자, 보면은 그냥 뭐 번호가 하나 보입니다. 번호가. 자, 저 번호는 뭐냐면은 현재 레이크의 db migrate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레이스는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에 있는 이 버전 번호입니다. 이 버전 번호. 마이그레이션 버전 번호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버전 번호를 비교를 해서 이거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현재 재밌는 거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보면 앞에 요 버전 번호가 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일단은
현재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요 버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게 실행이 되면서 요게 여기에 등록이 되죠. 그럼 또다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션 하면 작업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현재 마이그레이션 디렉토리에 있는 저 마이그레이션 버전들을 비교했을 때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버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포스트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포스트 S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버전, 이 복수, 단복수가 레이즈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서버, 그 웹을 다시 한번 가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포스트라고 치게 되면 나왔죠. 아시겠지만 바로 저렇게 스카폴드 제너레이팅에서 리소스를 만들기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수정하면 업데이트 되고 리스트를 돌아가서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처음 스타트업들은 이걸 가지고 변경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레이아웃을 입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입히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즈의 이제 시작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내용은 이 포스트에 대한 커멘트를 달 수 있는 걸 세컨 모델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멘트뿐만 아니라 포스트에 태그를 다는 아주 기본적인 태깅 기능을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한데 어쨌든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포스트 리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웹에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실수로 내가 다시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이게 uninstall링 예, 그거는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스카폴드 내가 이게 잘못 만들었어. 그러죠? 제너레이터는요 제너레이터 요거로 D를 바꾸면 없어집니다. D로 바꾸면 그때는 D가 소금 필요 없죠. 그냥 스카폴드 이름이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갖다가 딜리트 D자 바꿔버리면요 방금 만들었던 거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싹 띄워졌잖아 지금,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다시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해놨는데 뭘 지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면은 저런 이제 MVC 디렉토리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지우고 또 필요한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몰라서 기세서 그냥 다. 그래서 저게 D자를 쓰면은요. 바로 만들었던 리소스를 다 지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만약에 조금의 코딩을 했었으면 다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레이즈 G 한다면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해서 포스트 모델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컨텐츠를 만들었다. 이거 잘못 만들었어. 지우고 싶어요. 자, 분명하게 지금 모델 제너레이터는 좀 만드는 템플릿이 적죠, 그죠? 저는 모델에 대한 건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파일 만들고 그다음에 클래스 파일 만들었죠. 나머지는 그냥 테스트 유니트만 만들고 나머지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똑같이 그냥 레이스 D 해가지고 모델 만들었던 거 이렇게 쳐버리면 또 지워집니다. 요거 또 알아두면 몰라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게 어떻게 다 지우냐.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저기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저는 파일 보면서 하나씩 다 지웠다. 저렇게 해서 D로 해서 딜리트 해버립니다. 디스트로이. 감사합니다.